이번에는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로 신뢰가 깨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 위한 청구 취지를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청구 취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청구 취지에서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자료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는데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깨져버린 신뢰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속인 경우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모 씨는 아내와 혼인하여 신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루아침에 아내가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최모 씨에게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최모 씨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표기하는 항목으로 만일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청구 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 맞춰 작성된 청구 취지를 보면서 각 항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위자료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십 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적용되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가 연 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과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구하여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청구 취지 항목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항에서 말하는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뜻하므로 3천만 원에 대해 연십 2%의 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말하는 제2항이란 위자료와 이자를 합산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이란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지 않아도 피고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 가집행을 구한다면 소송이 종결된 후에 판결된 위자료만큼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는 모든 단어마다 필요한 뜻이 있고 각 단어에 따라 청구 취지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실을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정신적 피해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법에 의해 연식 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된 양식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보세요.